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급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선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마감을 보면요, 다우존스는 0.46%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기술주 나스닥은 어제 무려 3%나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어제 1.4% 급락.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무려 4.24%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증시가 좀 시장을 했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S&P 500은 좀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들, 그 다음에 S&P 500이 급락을 했는데, 자, 우리 코스피는 장중에 장 초반에는 시가 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0.86%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히려 0.24%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자, 지금은 상황 자체가요, 지금 미국도 보면은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죠. 네. 이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가 악재가 되고 있지만, 이 금리 상승을 압도할 만한 게 뭐냐?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 나오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경쟁 성장률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이익 모멘텀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앞으로 실적 장세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이미 역사적 최대 이익을 넘어선 인터넷 업종, 네이버, 카카오 등이겠죠. 인터넷. 그 다음에 2차전지 업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업종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업종을 핵심 업종으로 보시고요. 여기에 경기 민감주가 있겠죠. 철강도 있을 것이고, 화학도 있을 것이고, 해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계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핵심은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업종들의 이익 성장 모멘텀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지금 하락 추세선에 있죠. 아직은 이런 하락 추세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지 나오는 거고, 코스피도 보시면요, 코스피도 지금 추세선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지금 삼각수렴 이제 마지막 구간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방향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좀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뭔가 방향을 잡아서 위로든 아래로든 아니면 좀 옆으로 횡보를 하든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건데, 지금 이익 모멘텀을 보면 앞으로는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미국, 페드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6.5%를 제시해야 된다. 물론 전망치죠. 자, 이 미국이란 이 선진국이 경제 성장률이 6.5%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면요. 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에서 3%입니다. 근데 6.5%예요. 예상이지만. 그러면 평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2배 이상 되는 겁니다. 2배 이상.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45년 만에 중국을 제칠 수 있다고 합니다. 45년 만에. 네, 이거 예상치죠, 예상치. 근데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네. 자, 그리고 지금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 접종이 되면서 백신부터 빠르면 올해 여름 정도에 집단 면역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면 경기는 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가는 보면 7에서 8%보다 낮은 예상치 제시로 부양기조 유지 명분을 마련했다. 하죠. 월가에서는. 예. 이게 수치가 낮기 때문에 더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질 경제 성장률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설 것이다. 이거 예상치죠. 6.5% 예상치. 근데 지금 미국이 6.5%고 6.2%, 피치는 지금 미국이 6.2%를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은 8.4%. 자, 중국이 8.4%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대입니다. 4%. 근데 이 선진국이 미국은 6.5%, 자, 중국은 8.4%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지금 G1, G2의 국가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는 그 중간재를 만들어서 팔죠. 중간재, 완제품이 아닙니다. 이 중간재를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수출하는 거고, 자, 중국에다가 갖다 수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미국과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자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경쟁 성장률이 높다. 그러면 중간재를 만드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고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런 빠른 경기 회복을 인해서 자,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 오늘 대형주들이 좀 약했죠. 자, SK 하이닉스가 한 2%대 약세를 보였고, 자, LG화학이 또 빠졌죠. 예,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또 빠졌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철강주도 좀 2%대 조정 나왔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코스피에서 좀 빨간색이 많죠. 예, 그래서 자, 코스닥 보시면 이게 바이오, 제약바이오, 알테오전이 2%대 강세. 자,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가 2%대 강세 보였고, 자,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는 다르게, 자, 2차전지, 자,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은 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그리고 자, 보면 셀리버리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보면 코스닥을 끌어올렸던 그런 업종을 보시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으로 자, 먼저 자, 고객 예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자, 1월 초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1월 11일이죠. 이때 고객 예탁금이 74조, 거의 75조까지 왔죠. 75조까지 왔다가 이게 증시가 이제 급락할 때 거의 3월 11일이면 이게 저번 주에 선물옵션 만기일 전이죠. 네. 이때 57조까지 빠집니다. 예, 예탁금이 확 줄죠. 74조에서 57조까지 확 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지금 63조, 60대 초반대로 회복이 됐죠. 앞으로 이 지수가 다시 또 반등을 한다고 하면 예탁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시면
자, 부동산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갖고 지금 올해 뭐 보유세 폭탄이라고 하죠. 공시지가 급등을 해서 보유세 폭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런 규제 등으로 인해서 그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를 한번 보시면요. 신용잔고는 작년 코로나19부터 계속 증가했죠. 6.4조에서 최고치 찍을 때가 22조였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하면서 21조까지 내려왔죠. 신용은 지금 1조 정도밖에 안 빠져서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신용 지금 규모는 크게 증시에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부양책이 가시화가 됐다고 하나요? 2차 부양책.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수혜주들이 반짝반짝 한다고 합니다. 자, 2차 부양책이 뭔가를 봤더니, 지금 그 바이든이 그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의회가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경기 부양과 이 고용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곧바로 2차 재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차 재정 정책 카드가 이 지금 1조 9천억 대비해서, 예? 지금 2차는 1조 5천억에서 4조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4조 달러. 엄청난 돈이죠. 4조 달러면 얼마인가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가 넘는 거죠. 엄청난 자금의 2차 재정 경기 부양책을 또 만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달러가 퍼지면 어떻게 해요? 달러 약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약세.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풀리잖아요. 달러 약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원화 강세. 자, 원화 강세는 어떻죠? 주식시장의 호재죠. 왜? 외국인들이 달러 약세에서 달러를 팔고, 자, 원화를 삽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보는 거예요. 강세장. 이런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풀린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교통이나 통신. 왜 이렇게 가냐? 자, 부양 때문에, 경기 부양, 고용 때문에 지금 교통이나 통신 등의 이런 전통적인 인프라로 투자를 주를 이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인프라, 주택, 광대역 이쪽에 투자 비용을 강력하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2차 재정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혜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두산파켓, 자, 이 건설 장비죠. 자, 요게 지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중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진성 TC도 있을 거고, 자, 미국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되면, 자, LS, 자,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기계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수소, 이런 것들. 이런 업종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대규모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건 주시장에 큰 호재가 되겠죠. 네. 자, 다음은요, 지금 배터리주가 최근에 폭스바겐발 악재로 인해서 계속, 자, 주가가 약세인데, 지금 반면에 이 자동차주는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행진하냐? 보세요. 가장 큰 건 경기 회복이죠. 자, 경기 회복으로, 자, 기업의 실적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 그다음에 인건비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예. 인건비는 이제 연봉 같은 거죠, 연봉. 사람들이 이런 연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차를 사는 거죠. 차.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 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차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소비자들을 구매를 당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현대차는 11.8% 올랐고 기아차는 30% 올랐다.
근데 이 자동차는 보니까 아직 앞으로 이익 대비해서 아직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쉬었다가 올라가겠지만, 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 자, 요게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폴더블 폰은 작년부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죠. 근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별로 이게 폴더블 폰이 성장을 많이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폴더블 폰이 성장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폴더블 폰 출하량 전망치가, 자, 보면은, 자, 200만 대였죠, 200만 대. 근데 올해, 자, 4배가 급증한 4배. 870만 대. 그리고 내년에는, 자, 1400만 대. 자, 급증을 하죠, 폴더블 폰. 이 주변에서 이 폴더블 폰 쓰는 분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열릴 거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이제 KH 바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인녹스 첨단 소재,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첨보가 오늘 좀 밀리다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저는 아직 안 죽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폭스바겐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꺾였지만, 저는 아직은 시장이 워낙 크고, 그 폭스바겐에서 합작해서 투자한 노스볼트인가요? 노스볼트의 이 기술력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배터리 기술력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거의 탑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장이 끝나지는 않았다. 만약에 이 첨보 같은 종목들이 이런 15만원 이런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를 좀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죠. 좀 시장은 좀 지지를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성 DS, 이 차량용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지금 바닥 찍고 반등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스, 반도체 소재, 자,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미코, 이것도 반도체 소재인데 거의 종고점도 돌파 직전이죠. 반도체. 그 다음에 예전에 설명드렸던 GST, 반도체 장비입니다. 장비. 참, 이것도 참 오랫동안 조정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7월달 이후에 지금 거의 몇 개월인가요? 예. 8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이제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좋거든요. GST.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또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죠. 예, 업황이 좋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텍플러스,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가잖아요. 가만 놔두면 계속 우상향합니다.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PTC, 제가 이것도 유튜브 영상에서 집중 설명을 드렸죠. 예, 이것도 최근에 지수 조정 시 얼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늘 2.93% 강세를 보였고, 빠르면 또 다음 주에 여기를 또 돌파하고 신고가 낼 수도 있겠죠. APTC. 그 다음에, 자, HMM. 과거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고, 해운주입니다. 해운주. 이것도 올해 내년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민감주죠. 경기민감주.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합니다. 가치주. 네. 자, 이게 실적 모멘텀은 워낙 뛰어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겠더라고요. 작년에, 자, 주가 저점이 2,000원이었대였는데, 지금은 24,000원이야. 몇 배 올랐어요? 12배나 올랐습니다.
아무리 이 모멘텀 조차도 주가가 너무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은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접근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리고 펜오션, 전 차라리 이제 펜오션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봤죠. 펜오션은 벌크선, 벌크선을 운임하는 해운주죠. 이 벌크선이라고 하면은 뭐 철광석이라든가 곡물 같은 거 이런 거 운반하는 게 벌크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벌크선도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벌크선 운임 지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가고 있고, 자, 펜오션은 자, HMM비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요건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입하기가. 그 다음에 지금, 자, 철강주도 괜찮죠. 경기 민감주로. 그래서, 자, 동국제강이 신고가 내고 가고 있고, 철강주. 화학주도 오늘 강하게 반등했죠. 최근 조정 이후에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자, 금유석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롯데케미칼도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인터넷 업종. 그리고 여기에 아직은 조금 바로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죠. 이게 저는 메인 테마를 보고, 여기에 플러스, 자, 경기 민감주. 자, 철강, 해운, 이런 업종들을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 내에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서 가시면 앞으로 시장이 강세장으로 다시 다 바뀌었을 때 아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대형주는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중소형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대형주, 중소형주 구별 없이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이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말에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